안녕하세요. 치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물건의 쓰임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부동산을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것, 현재 상황만을 바라보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쓰레기가 가득한 땅, 움푹 패여서 쓸모가 없는 땅, 폐가가 된 지 한참 되는 그런 집, 이런 물건들도 다른 눈으로 바라보면 꽤 가치가 있고 매력적인 부동산으로 만들 수는 있죠.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 타경 1037 물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물건은 부동산 소설 춘배에 소개된 그런 물건입니다. 사건 번호 앞에 숫자가 2014로 되어 있으니까 2014년도 물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물건이 낙찰된 시기는 2016년 2월이에요. 이 물건은 경매에서 그렇게 좋은 물건으로 분류되지는 않죠. 건물도 낡았고 위치도 시골이고, 그래서 그런지 입찰자도 없었어요. 이 물건도 2번 정도 유찰되고 나니까 가격 때문에 3번째 낙찰자가 나온 거죠. 부동산은 보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는데, 이 물건처럼 굉장히 외형이 낡거나 쓰레기가 많다거나 하면 미래 가치를 예측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크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괜찮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의 관심에서는 일단 뒤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보기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물건, 또 쳐다보면 심란함이 몰려오는 물건, 이 물건도 그런 물건들 중에 하나죠. 더군다나 여기는 주유소를 했던 자리였던 곳이라 너무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다 보니 쓰레기가 쌓여서 더더욱이나 관심이 멀어지던 그런 곳들 중에 하나였죠. 땅 면적만 놓고 보면 300평이 넘으니까 괜찮게 보여지고, 건물이 60평 정도 있다고 해도 쓸모있는 건물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죠. 더군다나 주유소가 망해서 거의 쓰레기 천지가 된 이런 물건을 얼싸 좋다 하고 달려드는 사람도 쉽게 안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좀처럼 더 엄두가 안 나는 거죠. 2번 유찰되고 나니까 다행히 응찰자가 1명 나왔어요. 단독 낙찰이었는데 보통 이렇게 단독으로 낙찰받으면 실망을 크게 하게 됩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또 세웠어도 당장 단독 낙찰을 받게 되면 기운이 쏙 빠져요. 자다가도 이불킥이 나오죠. 그냥 최저가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니야, 한 번 더 참았어야 돼, 내가 뭐가 아쉽다고,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단독 낙찰이 될지 누가 알아요. 그런 건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냥 처음 계획대로 밀어붙이는 게 제일 나아요. 물론 그 당장에는 좀 심란해도 그래도 그게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실망하지 말고 또 안 좋게 생각하지도 말고, 이 물건이 나에게 얼마만큼 필요하고 어느 정도 가치가 될 것인가,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면 물건이 좀 달라 보이기는 할 겁니다. 물건 현황은 주유소인데 낙찰받은 사람은 중국집을 운영하기를 희망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유소를 할 것이 아니라 중국 음식점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주유소를 음식점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아니라 과연 음식점 입지로 좋은 것이냐 안 좋은 것이냐, 그것을 최우선으로 놓고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건은 전주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4차선 대로변에 널찍한 주차장을 낀 음식점을 열면 제법 쏠쏠한 수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을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음식점으로 사용해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그 사장님도 하게 됐어요. 보통 이런 외곽에 있는 음식점의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토지가 300평이 넘는 곳이면 주차장으로 땅을 쓰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죠. 문제는 주유소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인데,
그 문제보다는 음식점 입지로서의 가치가 훨씬 더 높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가치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입찰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경매 물건은 어떤 식으로든 다 하자가 있어요. 권리에 하자가 있든지 아니면 물건에 하자가 있다든지 또는 명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힘들다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해야 될 것들이 꼭 있어요. 반드시 또 그런 것들이 있어야 가격이 또 만만치 않게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낙찰자 같은 경우에는 이 물건을 본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오로지 장점이 될 부분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봐야 하는 것이죠. 이 물건의 관점은 주유소를 음식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하에 묻혀있는 주유 저장 시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 이런 것들을 미리 관공서에 문의하면 다 알려주는 것들이죠. 물론 아는 것과 실제로 처리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야 나중에 뒤탈이 없죠. 이 무렵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주유소를 폐업하는 곳이 상당히 많았어요. 주유소를 낙찰 받으면 다시 주유소를 하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현장을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다른 업장을 만드는 것으로 처음부터 결정을 하고 들어간 것이 저는 주요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결정을 하고 쓰레기는 그냥 치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치우려고 보니까 진짜 이 정도까지인지는 몰랐죠. 그 심란함은 저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수익성이 좋은 음식점을 만들려는 계획이었고 또 그곳에 살면서 직접 운영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낙찰 금액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금액이죠. 그런 면에서 이 낙찰 금액은 땅 평수 대비 꽤 매력적인 금액이라고 생각돼요. 지금은 뭐 이 낙찰금의 2배? 아니 3배를 준다고 해도 그렇게 제시한 사람이 욕을 먹는 것이 당연합니다. 일단 수익이 받쳐주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수고로움은 뭐 당연한 일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엿하게 중국 음식점이 되었고요. 이 주소를 찾아서 한번 보시게 되면 주유소가 나오지는 않아요. 멋진 음식점이 들어섰으니까. 네이버에 이곳을 검색해 보시면 맛집으로 소문이 꽤 나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이 낙찰을 받아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서 저도 꽤 자주 갑니다. 가면 아버지와 아들이 주방장으로 있고요. 나름 음식 맛도 좋아서 장사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단독으로 낙찰을 받은 데다가 쓰레기 폐기물이 너무나 많아서 낙찰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실망을 넘어서 왜 이런 쓰레기를 돈 주고 사느냐 눈물까지 보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 일은 다 옛 이야기가 되었죠. 그리고 웃고 넘길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생겼고요. 그때 그 많은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정말 개고생이었어요. 그리고 리모델링에도 정말 공이 많이 들어갔고요. 내부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땅 모양도 괜찮고 주차장이 넓은 데다가 도로변이라 차량 진입도 용이한 덕분에 매출이 꽤 나와요. 여기에 보너스로 땅 가격도 현재 많이 상승을 했어요. 또 낙찰자가 직접 음식 장사를 하면서 맛과 좋은 서비스? 뭐 이런 쪽으로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더라고요. 가끔 주유소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에 물어보시는 분이 꽤 있는데 쉽게 안 될 거야. 아니 많이 힘들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그래도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요? 뭐 그래서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생각만 자꾸 드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물건을 바라볼 때 현황 그대로만 보게 되면 생각에 발전이 없어요.
주유소 자리라고 해서 주유소만 바라보면 거기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없더라고요. 당연히 생각이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주유소 자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예를 들면 차의 왕래가 많다라든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든지 건물을 어느 정도는 활용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장점을 다르게 변형해서 사용하면 어떨까? 이런 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보다 나은 장점이 번쩍 하고 떠오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다른 물건을 봐도 좋은 아이디어가 의외로 쉽게 생각이 나요. 10평도 안 되는 짜투리 땅에 컨테이너를 놓고 매점이나 카페를 할 수도 있는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넓은 황무지 같은 곳도 드론 비행장으로 변신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떠오르는 거죠. 단독 낙찰이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혼자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만둘까 말까 하는 그런 마음은 일단 접으시고 뚝심 있게 자기 계획을 밀어붙이면 이런 식으로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단독 낙찰이든 여러 사람들 중에서 큰 차이로 낙찰을 받았든 그것이 그렇게 실망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2등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오로지 실행력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된다고 생각하는 그 실행력이요. 좋은 쪽으로 보면 좋은 쪽으로만 결론이 나옵니다. 적어도 이 바닥에서는 긍정론자가 좀 유리한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물건이 살짝 눈을 가려서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어떤 식으로든 유연한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항상 관건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안 되는 건 없어요. 안 된다는 생각만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넉넉하게 달아두십시오.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